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세법입니다. 오늘은요, 양도소득세, 그 중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볼 건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시험 문제에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금을 빼고 나면은 양도 차익, 즉 시세 차익이 발생하죠. 거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줍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따라서 요거는요, 오래 자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요 라인은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하셔가지고 꼭 전체를 안 보고 손으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하셔야 된다 그랬죠. 오른쪽은 오케이, 요거는 그냥 훑어만 보시고, 이건 반드시 손으로 끝까지, 여기까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여기까지 손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하고 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금액, 비로소 마진이 나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다. 꼭 표를 보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왜 해주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갖다가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5억 주고 샀네요. 그럼 시세 차익이 5억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 5억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맞는데, 자, 오래 보유했으니까, 그죠? 봐줄게. 그래서 이제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더 많이 혜택을 줍니다. 이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시세 차익, 법에서는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양도소득세 중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딱 3가지 자산만 있는데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 3가지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해준다. 틀렸죠?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토지, 건물이 거의 90% 정도 등장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토지, 건물은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주택은 다주택과 1세대 1주택으로 또 나눌 수 있겠죠? 다주택은 2주택 이상인 사람, 1주택 있는 사람, 이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건물 중에서 상가, 건물 중에서 주택, 주택 중에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바닥에서는 줄여서 장특공제, 장특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장특공제를 표 1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표 1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중에서 주택 중에서 1세대 1주택인 사람은 표 2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2는요, 표 1보다 혜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웃고 있죠. 그런데 자, 1세대 1주택자, 잠깐만요.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과세잖아요. 자, 무슨 요건입니까? 2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집을 팔면 세금이 없죠? 비과세죠? 그런데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 1세대 1주택이 그 주택을 팔았다. 그때는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죠. 세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1세대, 아까 주택 중에서 다주택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세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요거는요, 고가주택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12억까지는 과세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았다. 그런데 2년 이상 보유했다 또는 2년 이상 거주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은 12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데 12억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분의 몇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에 가시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요. 이 주택은 무조건 세금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표 2를 적용한다. 다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표 2를 갈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토지, 건물 중에서 상가, 건물 중에서 주택, 다주택자는 표 1을 가더라.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표 2를 간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이 넘어가는 금액은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대전제하에. 자, 그러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 토지 건물 있잖아요. 토지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죠. 아까 조합은 입주권을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 건물은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토지 건물을 2년 6개월 보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시고 장특공제는 무조건 안 된다. 자, 뒷머리를 탁 치면서 몇 년 이상 보유해야 장특되니? 3년 이상 보유할 거. 이거 시험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주택을 갖다가 2년 11개월 보유했다. 장특공제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장특공제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중요한 파트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등기 자산이 있죠.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토지도 마찬가지고 토지 건물 중에서 미등기 자산이 있더라. 이거는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장특공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된 자산만 가능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오케이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일 때, 즉 법원 결정에 따라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원 결정에 따라서 원천적으로 등기를 못하도록 돼 있는 거,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거든요. 이때는 등기를 안 해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원칙은 미등기 자산은 절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된다. 다만 이런 부득이한 사유만 된다. 그럼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나오겠죠? 미등기 자산도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틀린 말. 자, 그 다음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표 1과 표 2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표 1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중에서 일반 상가, 또 주택은 다주택자. 이 사람들은 표 1을 적용하는데요. 자, 이거는요, 1년에 2%씩 적용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3년이니까 3 곱하기 2%, 6%죠. 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럼 15년 이상 보유하면 15 곱하기 2%, 30%죠. 30%. 따라서 표 1, 토지 건물이죠.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건물이죠. 이 자산들은 1년에 2%씩 그리고 최대 30%까지 15년, 그죠? 이런 구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겠죠. 자산을 갖다가 15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토지다. 그럼 장특공제는 몇 %인가?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 1은 무조건 1년에 2%, 최대 15년 30%.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아까 표 3으로 가라 그랬죠. 표 2로 가라 그랬죠.
요거는요, 양도가 12억 초과, 이걸 고가주택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몇 년 거주했니? 몇 년 거주했니? 이걸 물어봅니다. 2년 이상 실거주했다 그러면 표 1호 갑니다. 그런데 2년 이상 실거주를 못했다. 1년 6개월만 거주했다. 그러면 너는 표 1로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년 이상 실거주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가에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표 3으로 표 2로 가지만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표 2로 갈 수 있다. 자, 그럼 표 2로 가보시죠. 표 2로 가면요. 요거는요. 1년에 4%씩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자, 보유와 거주로 또 구분을 합니다. 보유와 거주로 또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 3년 이상 4년 미만, 자, 보유, 거주했다. 그러면은, 자, 1년에 4%씩, 12%, 12%죠? 그럼 24%. 자, 그런데 내가 20년 보유하고 20년 거주했다. 그러면 40%, 40% 합쳐서 8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80%는요, 우리가 아까 양도 차익, 시세 차익 있죠? 시세 차익의 80%를 갖다가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요 말은요, 시세 차익의 20%만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표 2로 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했을 때는 표 2로 가는데 표 2는 보유와 거주를 구분해서 가는데 각각 1년에 4%씩 계산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보세요. 3년 이상이죠. 표 1도 3년 이상이죠. 따라서 아까 뭐랬습니까?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할 것. 예, 있잖아요. 3년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1년에 2%, 요거는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보유를 갖다가 20년 했다. 그럼 보유는 40%죠. 그런데 거주는 내가 3년 6개월밖에 못 했네. 그럼 여기죠. 그렇죠? 3년 이상 4년 미만 12%죠. 따라서 12 플러스 40, 52%. 52%만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계산 문제,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짜증나는 문제인데 실제 출제가 됐고요. 자,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모든 기출문제는 대부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건물 양도를 했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세요. 장특공제 틀린 거. 자, 1번.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은 뭐랬습니까? 아까 장특공제 안 된다 그랬죠? 자,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죠. 법원 결정에 따라서 애시당초 등기가 안 되는 자산은 가능하다 그랬죠. 거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미등기 자산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등기하라. 예. 자, 이건 맞는 말이니까 오케이. 자,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 아주 좋은 사례네요. 자,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보유 기간 3년 이상 보유할 것. 첫 번째 대전제 3년 이상 보유. 그리고 등기할 것. 예, 당연히 됩니다. 자, 1, 2번은 다 옳은 말. 자, 이거 있었죠. 자, 미등기 자산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된다. 토지 건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얼마죠? 양도가액이 12억 초과. 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6개월이네. 자, 고가주택이 과세되는 경우, 고가주택은, 그렇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넘어가는 부분은 과세가 된다 그랬죠. 자,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자, 이 문제는 아주 피곤한 문제입니다. 괄호를 해놨는데, 자, 보세요. 보유기간이 2년 6개월.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것.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 틀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괄호를 치고 치사하게 말이죠. 괄호를 치고 2년 6개월 이렇게 됐어요. 그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인데 보유기간은 2년 6개월이다.
이러면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출제를 했으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데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심하게 관찰해 풀 수 있는 아주 조금 더티한 짜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장특공제 안 된다. 그죠? 예, 정답이네. 자, 장특공제액은 건물, 자,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건물의 양도차익에, 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양도차익, 시세차익 곱하기, 아까 표 1, 표 2에 따른 그 율이잖아요. 그걸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한다. 맞죠? 예, 맞는 얘기.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자, 100분의 24, 24%. 자, 뭡니까? 상가 건물은 아까 표 1이죠. 표 1, 1년에 2%. 그러니까, 뭡니까? 12년이죠. 12 곱하기 2%, 24%죠? 예, 24%. 이런 식으로, 표 1과 표 3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표 1과 표 2는 꼭 기억을 하실 것.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문제는 쉽죠? 그런데 요런 치사하게 괄호 안에 문제를 내버렸어요. 자, 그 다음요. 토지 건물은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할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장특공제의 적용 요건. 자, 그 다음에 요 표 1과 표 2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 1은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 제외. 그죠? 그거는 1년에 2%씩 최대 15년 최대 30%. 그런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어떻게 간다? 2년 이상 실거주 안 했으면 이쪽으로 표 1로, 실거주 했다면 표 2로 보유와 거주를 각각 구분해서 1년에 4%씩 적용을 하면은 최대 10년이라 그랬죠. 40%. 자, 그 다음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 1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자, 한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자, 다시 보세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오케이, 충족했죠?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무슨 말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조합원 입주권까지 이 세 가지가 장특공제 적용 대상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네요. 자, 그래서 보유기간에 3년 이상의 토지 및 건물만 된다. 아니다. 그죠? 자, 틀린 거. 1번이 바로 정답이네. 틀렸죠?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고가주택, 양도가액 10억 초과 고가주택. 표 2로 가라 그랬죠. 표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령이 정하는 공제율을 곱하기 계산한다. 그렇죠. 양도차익 곱하기 율. 이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건 아까 나온 문제 똑같은 문제네요. 자, 이렇게 됐죠. 네. 자,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요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됩니다. 돼요.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장특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당연한 얘기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죠.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거는요,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간 이월과세라고 하는 별도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장특공제 틀린 거 고르시오. 자, 1번.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고가주택 얼마짜리 양도가액 12억 초과. 자, 10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0분의 80 공제율이 적용된다. 아유, 이거는 뭐 쉬운 문제네. 왜? 이거 보세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40%, 합치면 80%. 그죠? 80%, 100분의 80 맞죠? 그래서 보유가 10년 이상,
그래 거주가 10년 이상이니까 최대 80%죠. 예, 이건 아주 쉬운 문제를 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지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특공제는요, 토지인데 비사업용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공장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에요. 그런데 공장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샀습니다. 그럼 법에서는요, 몇 년 안에 여기에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팔았다. 그래도 장특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적용해 줍니다. 옛날에는 비사업용 토지 적용 안 해줬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기본 내용에서는 설명 안 드리지만은 지문을 통해서 익혀두세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장특공제는 미등기 자산,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자산만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된다. 그게 바로 비사업용 토지까지도 해준다. 자, 그러면. 자, 이거 했죠. 자, 법원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 이거 아까 했죠.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 이게 틀렸네. 이게 정답이죠. 이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집니까? 아니네. 자,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자산은 절대 안 해준다. 다만 법원 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등기를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그때는 해준다. 그렇죠? 이 문제 지문 기억하셔야 되죠. 자,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한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이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여기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요거는요 기억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조합원 원래 내가 거기 살고 있으면서 조합원인 사람으로부터 내가 매입했다. 이거는 투기 목적이다 봐가지고 안 해주는데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토지, 건물 3년 이상 미등기 제외, 그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요 세 가지만 장특공제가 적용이 된다. 맞는 말이죠. 자,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자, 이거.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빼면은 양도차익, 시세차익,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은 양도소득 금액이죠.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이 아니고 암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게 풀리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걸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기억하실 거. 자, 그러면요. 자, 이상으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 외의 것은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시험장에서 풀면 됩니다. 이 상태에 이 정도 공부했는데 안 풀린다. 그거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포기하셔야 돼요.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우리 모두 다 틀리는 문제는 틀려도 돼요. 그러나 이 정도 공부하면은 장특공제에서 벗어날 범위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꼭 이 표를 암기하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